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군문화 축제.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1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수도 계룡시에서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란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반도에서 전달하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부터 최첨단 무기의 가상 체험까지 21세기 군문화의 진수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국방수도 계룡시입니다. 지난 7일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시작됐는데요.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렸습니다. 충성! 리포터 윤희영! 2022 세계 계룡 군문화 엑스포 체험을 명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 좀 절도인가요? 제가 오늘은 계룡시 군문화 축제에 왔는데요. 군문화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설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저 따라오세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육군 중심의 지상군 페스티벌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세계 각군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확대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규모가 정말 커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 행사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군문화 엑스포라 들었거든요. 예, 좀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요, 세계 최초의 군 종합 콘텐츠 문화 엑스포라고 보면 되십니다. 영국의 에딘버러나 미국의 버인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군악제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합적인 행사는 처음이거든요. 의미를 따지게 되면은 특히 6.25 전쟁 발발 당시에 16개 참전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원국 포함해 총 63국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담는 이 행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 국가거든요. 이 분단 국가에서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자는 그러한 교육적인 질미도 있고 어떠한 체험, 이러한 깨달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엑스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군 본부가 자리한 계룡대 활주로 일대에 마련된 세계 군문화 엑스포 전시관. 주제별로 7개 전시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제가 계룡대는 처음 와보거든요. 네. 오늘 와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특별한 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군문화 엑스포에는 총 7개의 전시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추천드릴 관은 총 2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국방의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국방체험관,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의 강한 힘과 미래를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방관, 2가지 관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우리나라 국방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방관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군부대에 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모든 게 생소하고 신기했는데요. 와, 여기는 보니까 일단 국방의 역사가 조금은 이렇게 쫙 집약돼 있는 느낌이네요. 육군부터 해군과 공군까지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국군의 발전 모습과 현재는 물론 미래로 비상하는 국군의 위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방관. 역사도 워낙 길고 내용도 많아서 저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방관은 대한민국 국군의 강한 힘과 미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존, 육군존, 해군존, 공군존 등 여러 가지 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만큼 저희 대한민국 국군이 걸어왔던 역사, 그리고 문화, 그리고 갖고 있는 무기체계, 그리고 국방혁신 4.0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군문화가 엄격한 군기로 철저하게 관리되는 만큼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데요. 군문화 엑스포에서만큼은 그동안 쌓여있던 궁금증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호영하는 전투함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하며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공군의 활약 모습도 전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육군존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어떤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까요?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육군의 다양한 역사, 그리고 무기 체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 방향 등 여러 가지 살펴보셨는데요. 저는 특히 이 육군의 핵심 가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육군의 핵심 가치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국 헌신,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죠. 네, 끝까지 지킬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완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임무를 완수하게 나가겠다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육군의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상호 존중입니다. 즉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계속 통해서 진정한 전우를 만들어서 전장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를 함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핵심 가치를 들으니까 우리 국군분들의 노고와 마음이 다 느껴져서 너무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방관에 핫플레이스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VR 병영 체험존입니다. 잠수함과 전투기, K2 전차까지 VR 장비를 착용하면 실제 훈련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인님, 여기는 딱 들어보니까 어떤 존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사람들이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네. VR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체험할 거리가 진짜 많은데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전차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차요? 네. 근데 왜 하필 전차를? 물론 당연히 함정도 있고 네. 전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존이 있겠지만 제 복장을 보시다시피 육군의 이 그래서 최강자는 전차다. 지상전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전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위님의 강력 추천으로 K2 흑표 전차 체험을 해봤는데요. 난생 처음 타보는 전차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적들을 앞에, 마주하고 바로 앞에 공격이 저기. 시작됩니다. 앞에. 실제 전쟁처럼 스릴이 넘쳤습니다. 여기 돌. 아군입니다. 아군 쏘시면 안 됩니다. 아군 쏘시면 안 됩니다. 적군을 쏴야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우리 국군의 장비와 무기를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는 국방체험관입니다. 이제 국방체험관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뭘 좀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대한민국 국방관에서 봤던 여러 가지, 즉 워리어 플랫폼 관련된 장비도 착용해 볼 수 있고, 또 군복도 입어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해군하고 해병대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과, 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공군 전투기들을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는 VR로 탑승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눈높이 체험이 마련된 국방체험관. 군복도 입어보고 낙하산도 메고 신기한 군 체험이 계속됩니다. 각 코너마다 군인 장병들이 친절하게 체험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어떤 체험 해봤어요? 군인 총으로 방법을 맞추는 것을 배웠어요. 와보니까 옛날 또 군 생활도 기억나고 해가지고 참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하니까 아이에게 군 생활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시관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파란 가을 하늘을 시원하게 가르는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펼쳐졌거든요. 우리나라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고도의 비행기량을 뽐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세계 에어쇼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블랙이글스가 1등했습니다. 우와! 1등! 대박! 우와, 진짜 멋있어! 대박! 세계 1위예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저는 차 운전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신기한 게 줄 바꾸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야외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육군의 주력 장비 기동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체험관에서 봤던 전차가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며 전진하는데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이 믿기질 않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군 장비에 직접 탑승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군용 트럭부터 전차와 장갑차까지 실제 장비에 올라보는데요. 저도 세계 정상급 다연장 로켓포를 갖춘 천무에 올라봤습니다. 우리 국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제가 지금 천무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 계룡산과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거든요. 이 무기로 우리나라를 정말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주무대에서는 군 특유의 절도감 넘치는 퍼포먼스들이 펼쳐졌습니다. 멋진 팀워크로 고난도 동작들을 선보이는데요. 군사경찰들의 바이크 행렬도 빠질 수 없습니다. 두 바퀴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는데요. 군문화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입니다. 바이크 공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각도랑 열이 딱딱 맞추는데 진짜 최고예요. 소름 돋아요. 이번 군문화 엑스포에서는 세계 각군을 초대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의장대 공연이죠. 의장대는 외국 귀빈들에게 보여주는 군 행사인 만큼 각국의 전통을 반영합니다. 복식은 물론 음악과 동작까지 고유의 문화를 담고 있죠. 이런 특별한 공연 덕분에 관람객들은 즐거운 추억을 남깁니다. 근위대로 유명한 영국 군악대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군악대 공연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예전부터 되게 오고 싶어 했었던 페스티벌인데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번에 열리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애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들을 소개해 줄 수 있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여러 군악대를 봐가지고 너무 즐겁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군악대 그 군복이 그 화려했고 일단은 너무 깔끔하게 연주를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넓디 넓은 군문화 엑스포. 이번에 제가 찾은 곳은 병영 체험장입니다. 군부대 훈련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인데요.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평상시에는 군문화를 체험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군문화 엑스포에 왔으니까 제가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타러 온 건 세 줄타기인데요. 너무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마음 먹고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병영 체험.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봤습니다. 안전장비와 헬멧까지 쓰고 나니 비로소 실감이 났는데요. 무거운 발을 옮겨 병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윤영! 도하! 준비 끝! 한다면 한다. 일단 목소리는 합격이죠? 흔들리는 줄 위에서 저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감독님 저 잘 찍고 있죠? 제 표정 잘 담기고 있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잠깐만 무서워. 그냥 빨리 갈래. 다 왔다. 도착! 해본 소감이 어때요? 일단은요 처음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근데 중간에서 다시 또 무서워요. 이게 4점이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뒤에서 계속 그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무사히 성공적으로 세 줄 타기 체험을 마치고 내친 김에 사격까지 도전해봤습니다. 과학과 마일즈 훈련 장비가 부착된 사격 체험인데요. K1, K2 같은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안전 수칙은 필수겠죠. 10m 거리의 표적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한 사람씩 4대에 올라선 아이들, 진지하게 사격에 임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제 사격 솜씨는 어떨까요? 감독님들이 저 총 못 쏜다고 무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발이 명중이네요. 명중. 와! 예스! 4발 명중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4발을 명중했어요. 제가 취향 저격에서 취향 저격수잖아요. 5발 중에 4발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방의 수도 계룡에서 하루 종일 다채로운 군문화를 체험해봤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군문화가 친근하면서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오래오래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군문화 엑스포에 와서 사격도 해보고 줄도 타보고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오랜 국방의 역사와 국군 장병 여러분의 위국 정신이 가장 인상이 남더라고요. 여러분도 군문화 엑스포 오셔서 즐거움과 유익함 2마리 토끼 모두 다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평화를 주제로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위상을 알리고 세계 군문화를 만나는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색다른 군문화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박진감 넘치는 군문화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여) 년이 넘었지만 위풍당당한 고창의 모양성, 성밟기 풍습에다가 대규모 강강술래까지 고창에서 펼쳐진 모양성 축제에서 가을을 만끽하시죠. 모양성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조선 초기의 외침을 막기 위해 축조된 고창읍성. 자연의 돌을 빈틈없이 쌓아올려 만든 호남 내륙의 전초 기지로서 조상들의 유비무환 정신이 돋보입니다. 5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침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축제입니다. 모양성제의 꽃인 답성놀이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생활 개선 회원들과 여성분들이 다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답성놀이요? 1973년부터 시작된 모양제에서 답성놀이는 가장 눈에 띄는 풍습입니다. 온 마을 여인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줄지어 성곽에 올랐는데요.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고창의 가장 큰 잔치였습니다. 지금은 모형돌을 머리에 이고 걷지만 그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지금 답성놀이를 한다고 돌을 머리에 이고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것은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바퀴를 돌고 이 돌을 머리에 이었던 돌들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부 입구에 쌓아놓습니다. 그것은 만에 이 성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무기가 없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석전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겁니다. 머리에 돌도 이었으니 한 계단씩 올라볼까요?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 돌을 이고 조심조심 걷는 길은 어머니가 또 어머니의 어머니가 밟았던 길일 텐데요. 건강과 안녕을 비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이때는 행사가 굉장히 컸거든요. 군민 행사는 지금보다 더 컸죠. 왜 그러냐면 이 성 안에 여중 여구가 있었어요. 거의 여고생들 학부형들이 다 장례를 했어요. 같이. 그때는 막 엄마들이 미장원도 가고 또 그리고 그때는 여고생들이라 한복도 없어가지고 엄마들 한복 입고. 마을 사람들과 한바탕 신나게 어울렸던 모양성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경험이 이제는 참 귀한 풍경이 됐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지금 끝나고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끝나고요. 무릎이 아파서 두 바퀴는 더 이상 못 들어갔어요.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공기도 좋고 이 맑은 공기가 내 몸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늘도 맑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강강술래를 할 차례입니다. 원래 강강술래라는 것은요, 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때부터 농경문화와 이어져 오는 것이 이 강강술래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하나의 풍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하는 강강술래는 정말 오랜만이라 흥겨움에 박수도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시골 아줌마들이 바쁜데 나오셔갖고 저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 여기도 한압도 잘 되고 좋죠. 어렸을 때 했던 그 강강수월래 옛 추억 되살아나고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속보입니다. 속보. 모양성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은 연기가 적의 침입을 알렸는데요. 모양성이 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현장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왜군이 모양성을 침략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인데요. 지금 제 뒤에서는 대포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군 다구리죠. 여기 말씀 좀 나눌게요. 여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뭐 있어요? 저도 바쁘다 했어요. 아니 여기요. 아니 뭐 있냐고요? 여기는 어머야. 조센을 먹을 수 있다. 좀 사살 좀 하세요. 그러다 다쳐요. 바쁘다요. 쟁군. 저기요. 진짜. 와, 실감 나는데요. 재연을 통해 그 옛날 적의 침입에 대비했던 호국 정신과 모양성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이 도망간다. 우리가 승리했다. 선생님, 저희가 이겼어요. 아니, 승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모두가 그렇듯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양성도 쌓고 군사들 훈련도 하였으니 그 공을 지금 이뤄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장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양성에서 전참뉴스 배지윤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 정말. 지금 날도 덥고 너무 배고프고. 이 냄새는? 뭐지? 맞아. 고창하면 장어예요. 네, 고창에 오셔서 장어를 안 먹으면 고창에 오신 것이 아니죠. 맞죠.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장어를 먹으면 네. 이쁜 총각들이 줄을 지어서 따라다녀. 어머, 정말요? 그럼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그렇지, 안 먹으면 안 되죠. 두툼한 살이 실해 보이는 고창장어입니다. 먹기 좋게 썰어서 맛을 볼까요? 너무 맛있어. 대박. 제가 올해 먹어본 장어 중에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달콤 쌉쌀한 맛이 입안에 싹 감도는 게 힘이 아주 절로 나는데요. 양념에 살짝 찍어 맛을 보면 역시 제대로입니다. 한 입, 두 입, 젓가락이 쉬질 않네요. 고창장어와 같이 그 지역 특산품을 맛보는 것도 축제 재미죠. 이렇게 오늘 하루 이 축제 현장에 나와서 너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모양성에 오셔서 조상들의 지혜와 그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장어도요. 오랜 세월 변함없이 풍요로운 마을과 함께하고 답석놀이로 무병장수의 소원을 빌며 호남 내륙을 지켰던 고창의 모양성. 강강술래를 하는 사람들 위로 뜬 둥근 달처럼 우리를 영원히 비춰주길 바랍니다.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가 진행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중에서도 지금 꼭 봐야 할, 주목할 만한 전시 소개해드릴게요. 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문화활동을 하기에도 정말 좋은 계절이죠. 오늘은 저와 함께 이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멋진 전시 함께 둘러볼까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국제회의실 로비. 이곳에서는 연대와 환대라는 이름의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한국과 요르단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 전시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요르단 작가가 함께 만든 작품들이라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뒤쪽으로 보이는 작품들이 직접 작업을 한 작품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오가면서 작품이 완성이 됐는지 소개 먼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망고라는 작가가 저에게 그림 2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제가 하는 작업의 방식으로 그림을 바꾼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들이 자기 오브제와 물건과 드로잉과 뭐 페인팅과 나머지 것들을 주었을 때 그걸 새 작업으로 탄생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 작가들이 교환일기를 쓰듯 서로의 작품을 교환하며 완성한 작품들인데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요르단 작가 2분을 초대해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했는데요. 작품에 대한 소개와 작품을 완성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관객들과 공유합니다. 네, 한국에 이렇게 처음 와서 전시를 또 하는 기분은 다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전시관에 열심히 작품한 작품이 전시된 거 보고 나니까 기분이 또 어떠세요? It's definitely an honor to have my work in this exhibition. The artists and curators have worked very hard since the pandemic to create this bridge, and to see it travel from Jordan to here is a very special moment. And this is a work that I feel is very universal. It has multiple languages and ways of reading it, so it's always exciting to see an audience, a new audience, understand and see the work. 오랫동안 양국의 작가들과 ACC 관계자들이 준비한 전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이렇게 작품을 쭉 둘러봤는데 한국의 감성과 요르단의 감성이 너무 완벽하게 만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국과 요르단이 아시아의 끝과 끝에 위치를 하거든요. 물리적으로도 정말 먼 나라고 또 문화도 굉장히 다를 거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인데 굉장히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했다는 거는 정서적인 교감이 잘 됐다는 뜻이거든요. 요르단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상상마당, 미디어월, 하늘마당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 관객에게 한 걸음 다가간 관객 친화형 전시랍니다. 네, 이번 전시 반디 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전시는 인류세 시대의 어제, 오늘, 내일을 돌아보는 야외 전시입니다. 와,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산책하면서 작품들을 감상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걷다 보니까 저쪽에도 신기한 작품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함께 보러 가볼까요?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일회용 봉투, 플라스틱들로 만들어낸 생물, 환경보호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엔 텅 비어있는 이 소방도로도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신하는데요. 건물 외벽과 바닥을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장입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작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제가 출품하게 된 작품은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길다란 소방도로에 이제 투사되는 그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자연, 그리고 자연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인간,
이런 컨셉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고 원래는 이제 전당 내부에서 이제 전시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번 전시는 특별하게 외부에서 이렇게 설치가 돼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랑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전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조금 자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둘러보되 머리로 한 번, 마음으로 한 번 곱씹으며 감상해야 하는 작품들입니다. 인류가 망쳐놓은 환경 속에서 생물체가 살 수 없게 되어버린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에 따른 인간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멋진 작품 감상 함께 해보시죠. 짠! 미디어 파사드처럼 어둠이 내려야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밤 산책은 가을에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어요? 가을밤의 감성을 깨워줄 밤 산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가능합니다. 와, 이 고양이를 제가 낮에도 봤는데 밤에 보니까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밤에도 꼭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2가지 전시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곳 ACC에서는 더 많은 전시와 공연 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니까요. 지금 ACC로 놀러와 보시죠. 색다른 요르단의 문화도 엿봤다가 의미 있는 산책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전시들 이제 여러분이 감상할 차례입니다. 아, 날씨 좋다. 이런 날 셀카 하나 찍어볼까? 내 얼굴 왜 이렇게 크지? 미나 씨 얼굴 대추만해요. 제 얼굴이 대추만하다고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마트에서 사다 먹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맛있어요. 엄청 커요, 엄청 커. 달고 진짜 맛있어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손꼽혀온 충북 진천에 아주 특별한 대추가 있습니다. 자두만큼 크고 무엇보다 아삭하고 맛있는 생거진천 대추,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진천의 롱다리입니다. 제 다리처럼 길어서 롱다리가 아니고요. 천년을 이어온 오랜 역사를 가진 농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곳 진천에 농다리만큼이나 유명한 대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추일까요? 바로 만나러 갑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농다리가 있는 이곳은 충북 진천. 가을이 한창인 이곳 진천에서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예술제, 문화축제가 각자 따로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생거진천 농예문 통합축제로 개최되어 많은 분들이 이곳 진천을 방문해 주셔서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생거진천 농예문 축제를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는데요. 축제장 안에 아주 특별한 농산물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진천에서 나는 다양한 농산물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진천의 아주 특별한 대추, 황실대추입니다. 진천대추를 진열해서 판매하는 부스에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진천대추의 어떤 특별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을까요? 대추가요 이거보다 더 커요. 맛이 이제 저 새콤달콤. 예, 식감이 좋고. 엄청나게 크고 새콤달콤 맛있는 진천대추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농부님. 제가 진천 대추의 비밀을 찾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그 크고 맛있는 대추가 재배되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황실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바로 농부입니다. 크고 맛있는 진천대추를 재배하고 있는 신고호 농부.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추가 이렇게 커요? 7, 8년 동안 제가 농사를 짓고 연구 끝에 이렇게 맛있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런 맛있는 황실대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맛도 좋다고요? 그럼 맛 좀 볼게요. 잠깐. 드시기 전에 우리 대추 농장에 들리셨으니까 대추 좀 한번 따는 체험 좀 해보고 좀 맛있는 황실대추 한번 드셔보는 게 어땠어요? 일을 하라고요? 네. 미나 씨, 세상엔 공짜는 없어요. 짜잔! 나는야 신나는 농부 전문 리포터. 작업복 챙겨 입고 대추 수확에 나서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대추나무가 재배되고 있고요. 나무마다 커다란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답니다. 아니 농부님 이거 뭐 다 하얘갖고 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따면 돼요? 네, 이렇게 좀 약간 불구스러운 그 대추 요것만 골라갖고 따는데요. 그냥 자구땡이면 옆에 것도 다 떨어지니까 안 되고요. 조심할 점이 한번 있어요. 대추나무에 잔가시가 있걸랑요. 네. 잔가시를 피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줄기를 네. 가까이 잡고 네, 이렇게. 네. 약간만 힘을 주면 톡 하고 따지는 대추. 작업이 너무 쉬운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대추를 수확해봅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 조금만 따도 금방 주머니에 대추가 가득하네요. 아니 잠깐만요. 귀한 대추를 그렇게 막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아유 자꾸 떨어져. 안 보셔야 되는데. 조용히 비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쉬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응? 아이고 미나 씨 이 귀한 황실대추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러면 곤란한데. 오늘 미나 씨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이 품삯으로 일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그걸 물어내야 돼요? 일손봉사 오셨는데 좀 열심히 좀 주스세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수확해봅니다. 배추도 아니고 단추도 아니고 대추. 수확해놓은 대추를 보니 더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이제 수박 농사를 지금 한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박은 봄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손이 많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대추로 전향하게 동기는 대추는 좀 일손 구하기가 좀 편하고 좀 농사 짓기가 좀 용이해서 이 대추로 농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신고호 농부는 2016년부터 특별한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 황실대추를 재배하게 됐는데요. 또한 30여 명의 진천군 농업인으로 구성된 황실대추 연구회를 조직해 품질 좋은 진천 대추를 생산하기 위한 공부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우리 진천군에는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황실대추라는 유명한 대추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거진천의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황실대추가 그만큼 맛이 좋아서인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황실대추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크기 비교 들어갑니다.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일반 대추 옆에 둔 진천 대추. 와, 진짜 크죠? 먹어도 우리 황실대추는 질리지 않아요. 식감이 더 부드럽고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합니다. 진짜 황실대추 맛있어요. 잠깐만요. 아이 농부님 대추 사랑이 그렇게 각별해도 그렇지 이게 무슨 뭐 달고 맛있다 그래요. 딱 봐도 그냥 뭐 실 것 같은데. 미나 씨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또 인간 당도 측정기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대추 그까이 거 뭐 대추. 그냥 대추 맛 아니냐고요? 어머! 완전 달아요.
38여 농가가 월 2회 거쳐갖고 우리 세미나라고 또 나눔 기술 전수라고 할까요? 나눔을 서로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농사를 잘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껏 수확한 대추는 선별장으로 보냅니다. 이곳에서 자동 선별기를 통해 빅사이즈 대추부터 작은 크기의 대추까지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하게 된답니다. 선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한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어떤 걸 이렇게 골라서 담으면 되나요? 대추는 일단은 이렇게 깨끗하고 상처 없는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너무 많이 익었거나 무른 게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빼주시면 돼요. 일반 대추보다 4배 이상 크고 씨가 작아 과일처럼 생으로 먹기 좋으며 껍질이 얇고 부드럽고 당도가 우수한 진천 대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 받게 되겠죠? 진천에 쌀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대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크다, 달다, 특별하다. 생거진천 대추. 풍요로운 계절 가을. 예로부터 살기 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에 아주 특별한 대추가 열립니다. 자두만큼 크고 무엇보다 아삭한 식감에 달고 맛있는 진천 대추. 꼭 기억해 주세요. 저 뭐인데 저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터지는데 뭐. 오늘 밤 8시 반쯤 대구 매천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내리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 우리가 나올 때만 해도 60밖에 안 됐는데. 피해 보기만 봐도 많죠. 혹시 가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앞에 98번데. 꼬리가 완전 다 타고 있지 뭐 완전 불이 막 순식간에 여기 한 10분 만에 바람이 저리 부니까 완탕 갔었지구만. 그거는 아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죠. 네? 그거는 내뿐만 아니고 여기 상인들 전부 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제 불 타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제 속이 다 탔죠. 말로 할 수 없지 뭐. 그거는. 장부랑 수금했는 돈이랑 다 들어가 있었죠. 물건도 어제 경매 받았는 물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 가게는 뭐 마음이 암담합니다. 가게는 다 타고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꼭 가시거든 실탄하십시오. 정부에 하시고 나는 정말 가슴 아픈 게 조금만 방향을 틀어줬으면 이런 시설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피해도 없고 저 서지로 보면 30년 전에 그 했는 거거든요. 그럼 저게
불연성이 아니거든요. 그 불이 붙으니까 어제 현장하고 봤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타버렸다. 한 2, 3분 만에 다 붙어버렸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그 수십억 들어 해놨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 써죠. 그걸 내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 동료들 금관에 있는 상품권, 종이 상품, 그거 수천만 다 날라갔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 평생 버리는 재산이거든요. 그들은 그 가연을 그걸 딱 도망가줘라. 그래. 이거 밤에는 가액 나갔대. 그거는 7개가. 예, 우리 상인들이 불이 나가지고 예. 그 밥도 못 먹고 하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밥 먹고 서로 위로해 주려고 그래 봉사 차원에서 우리 왔습니다. 부족 하나만 따라 맛있게 잡수고 힘내면 좋겠습니다. 가게를 살려줘야죠. 가게를 왜든지 이거를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지 맞잖아, 그죠? 이 가게가 없으면 지금 밖에서 난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도 다가오고 날씨도 추운데 새벽에 우리는 새벽 장사잖아요. 지금 이제 뭐 임금비도 비싸지를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되지를 하루 장사 안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손해가 많이 보니까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